안녕하세요. 구주입의 정태준 선생님입니다. 동아고 시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학2 시험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짧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시험 전부터 좀 쉬울 것이 많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중간고사들이 조금 쉬웠고, 그래서 중간이 쉽고 기말이 어려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쉬울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미 쉽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약간 쉬운 기조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시험이 나와서 사실 여러모로 좀 당황스럽고 이제 좀 이렇게 점수가 막 섞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이제 간단히 시험 결과 좀 확인해 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정보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그 객관식 22문항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 없이 일단은 그냥 단답형으로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뒤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단답형 서술형이 없다는 소리는 서술형 평가의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행 평가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시험 범위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2 중간고사를 보는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식까지 그냥 평이한 보통의 시험 범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 얘기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시험이 조금 쉬우면 난이도가 뭐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번 시험은 중도 아니고 중하. 그래서 우리가 동하고 시험지에 기대하는 그런 난이도가 전혀 아니었고, 사실상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지로는 이제 동아고 학생들이 변별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난이도는 너무 쉬웠고요. 동아고가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이 문제를 어디서 내신 건가, 만드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문항들, 좀 생소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또 다른 기조는 동아고도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거의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동아고랑 시험이 쉽게 나온다는 말이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동아고 사용하는 그 비상교과서 있습니다. 비상교과서 뒤에 보면 시험 내기에 아주 좋은 그 익힘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킬러 문항 아예 없습니다. 뭐 우리 내신 시험에다가 준킬러라는 말까지 갖다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킬러도 없고 준킬러도 없고 그냥 평이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장에서의 그런 당황하는 것만 없었으면 충분히 잘 봤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성적 분포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이제 100점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에 실패한 거죠. 근데 실패를 하신 건지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점이 43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등급이 구별이 안 되고 3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중간고사는 결과가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항을 좀 확인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보통 주요 문항 확인은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냐, 어려운 문제나 킬러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이 조금 풀이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까 없다 그랬죠. 없어서 쉽긴 쉬웠는데 이제 어떤 느낌으로 쉬웠는지 간략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2번이고 전혀 특이할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기간이 꽤 긴 편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그 7월달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간고사를 쭉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딱 보면 바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뭐 간략히 얘기하면 함수의 연속을 활용해서 이제 그 불연속, 상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불연속인 성질들을 답해 보세요 라는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한번 과연 이제 얼마나 어디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나 한번 보여주려고 이제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교과서입니다. 이건 뭐 굳이 구주입의 교재에서 찾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교과서 문제인데, 뭐 숫자만 바꾼 것 같죠. 그래서 12번 정도인데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다라는 게 지금 분명히 너무 쉽다 시험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실은 시험지 난이도랑 우리가 그 동아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100점이 한 100명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4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90점대 중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전혀 특별해서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 문제 무슨 해결책이나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문제가 객관식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 객관식 22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에 보통 끝에 3문제 정도는 그래도 킬러를 집어넣어서 변별을 하도록 하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너무 특이해서 이제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이제 우리 포커스온 교재입니다. 포커스온 교재고 이제 그 연속 단원의 스텝 2죠. 스텝 2인데 뭐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구하라는 것만 조금 달라서 구하라는 게 다르니까 이제 답만 조금 다른데요. 도형 똑같고 이제 풀이가 전개되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온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그 전형적인 내신 문제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신 시험에서도 포커스온 잘 학습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주요 문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정도가 답니다. 특별히 더 얘기를 할 게 없을 만큼 평이하고 이제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총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쉽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쉬운 난이도여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점수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원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거의 80점 중반은 당연히 다 넘었고 90점 넘고 물론 이제 이 와중에도 준비가 덜 됐거나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또 있는데 보통은 지금 원점수가 굉장히 높죠. 막 90점이 다 넘는데 그렇다 해도 그 점수가 전혀 마음이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가올 기말고사에 대한 걱정 그리고 90점이 넘었지만 등급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당연한 예상. 그래서 중간고사 등급이나 원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문항 객관식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난이도마저 쉽게 되면서 변별이 어딘가에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쉬워왔던 중간고사를 미루어 봤을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였었냐면 약간은 까다로운 수행평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행평가는 100점 맞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많이 깎여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그 사전 고지가 있을 때 정보들을 정확히 알아와서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좀 잘 확인해보는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혼자 준비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평가도 시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서술형 대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말고사 난이도 급상승 뭐 아무나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이제 하지만 난이도 급상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모의고사겠네, 뭐 EBS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아고가 그렇지 않다는 게 시험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동아고 시험지의 경우에 굉장히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봤던 것 같아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덤볐다가 시간만 쓰고 못 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경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러면 교과서 준비했으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되나? 그것으로 되지가 않고 전반적인 수학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올라가야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기말고사 난이도의 급상승은 우리가 남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 대비 전략이라고 해서 뭐 간단히 정리해봤지만 뭐 이미 다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고 이미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부터 수투를 한 바퀴 충분히 다 돌렸습니다. 돌렸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작 어려운 미분법, 적분법 뒤쪽 파트는 약간 기억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그런 어떤 팁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그런 심화 개념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되고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이 뒤쪽에 있다고 소홀히 했다가는 이제 시험 점수가 전혀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범위를 빠르게 리뷰하는 것 이제 우리 학원 수업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앞에서 쉬운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어려운 거 맞고 앞에 쉬운 거 틀렸어요. 그게 전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5점짜리 어려운 걸 맞고 앞에 아주 쉬운 4점짜리 틀리면 그게 뭐가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 문제들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완전히 보면 빠르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등한시하게 되는데 전혀 옳지 않은 학습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능 모의고사 기출을 통한 심화 과정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 누구나 이렇게 대비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이 수학투의 시험 범위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누적된 문제가 너무 많고 이미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오래된 문제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 문항 위주로 공부를 해도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선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 남양주 지역의 그 시험의 기조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 우리 지역 기출을 잘 공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구주입의 내신 대비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남은 기간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확인했죠.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포커스온에서 동학원 시험이 이렇게 적중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포커스온 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학습해서 이제 충분히 학습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제 11월 초에 내신 디펜스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디펜스도 어려울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남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어려운 범위이기 때문에. 자, 기출백서입니다. 이제 기출백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기출백서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면은 우리 학교에서 몇 점으로 이제 출제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출백서로 이제 당연히 포커스온하고 같이 동시에 우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우리 평가 클리닉. 평가 클리닉은 이제 구주입에는 저런 대형 교재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시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보완 사항으로 내 수준에 맞는 학습 단계까지를 이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 클리닉의 기조로 잡고 있고, 평가 클리닉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구리 지역 기출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신의 강남 지역 기출, 서울 지역 기출을 이 시험지에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의 기출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학습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평가 클리닉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기말고사가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지금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지금은 마음이 조금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경험들을 조금 되살려 보면 그 마음이 풀어진 것을 다시 시험의 레벨, 시험 대비의 레벨로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이 소요됐을 때 내가 레벨이 올라오면 이미 얼마 안 남았네 라는 경험을 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너무 어려운 범위인 것이 지금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고사를 대비했던 이 템포 그대로 템포를 놓지 않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어렵지 않았던, 우리가 대비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 기말고사를 조금 더 잘 대비해보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